안녕하십니까. 트루스 방송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강수연입니다. 애국 인사이드 프로그램은 현재 이 나라에서 나라 같지 않은 이 나라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하고자 하는 여러 애국자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셔놓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에피소드나 이런 토론 내용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주 소중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돌아온 태극기 집회 대표 사회자, 태극기 애국기 집회 국민사회자이십니다. 손상대 교수님 모시고 오늘 따뜻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상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3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집회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정이 들 것 같습니다. 3일 만에 정도면 자주 뵙고 있죠, 제가. 근데 교수님이 어찌나 말씀을 사이다 핵발언을 하시는지 제가 다 통쾌해요, 들을 때마다. 근데 예. 제가 저번 주에 말씀 중에 빵 터진 내용이 있습니다. 손상대 교수님을 송상대 교수님, 김상대 교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도 그러신가요? 지금 아마 그 촛불 집회에 나오는 분들이 네. 제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듣기만 듣고 이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길바닥에 이래 가면 아는 척 하다가 아이고 뭐 강상대 씨 오랜만입니다. 뭐 이런 분도 있고 김상대 씨, 송상대 씨. 네. 그리고 뭐 댓글 다는 것도 보니까 아직도 손상대를 못 부르고 성을 바꿔서 지하에 계신 아버님을 자꾸 아프게 하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앞으로 상대만 알면 되지 뭐 굳이 성까지 알 필요 있겠어요? 송상대라는 이름을 지금 오늘부터라도 각인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우리 지금 4.1번은 우리 지금 강수연 씨 얘기 중에 네. 뭐 국민사회자인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국민사회자로 어떻게 저가 나를 감옥에 보낼 수가 있는가? 그건 아니고 이제 제 장점이란 건 그 개개인의 아니면 사람이 많든 작든 간에 이 목톤에 따라서 뭔가는 좀 심금을 울리는 이런 마력이 있지 않느냐. 그 외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손상대 교수님이 우파내에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손상대 교수님이 갖고 있는 지금 제가 근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뿜뿜 내뿜으시고 계시거든요. 많은 분들이 보시면 그 귀에 눌리실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어찌나 사이다 발언을 자주 하시는지 저희 우파분들이 정말 오매불망하는 그런 사회자분이 아니신가, 연설자분이 아니신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이 사회를 잘 보는지 연설을 잘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사실 사회보다는 그가 연설이 전공인데 네. 제가 먼 훗날 이제 제가 부모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네. 그 부모님이 나중에 아프면 뭐라도 그분들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에 제가 이제 말하는 뭐 웃음 치료, 뭐 레크레이션, 뭐 스트레스 해소, 심리 치료 뭐 이런 가지 그런 공부를 제가 해서 한 자격증을 한 10개 정도 땄어요. 네네네. 근데 이걸 써먹을 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한 18년, 한 20년 되는데 노인이나 이제 노인정 네. 그리고 병들어서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뭐 이런 노인잔치 뭐 다양하게 이제 그런 걸 하면서 봉사활동의 희열과 동시에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대중 앞에 한번 보여줄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 접목돼서 대중 집회에 나와서 그 폼을 잡다가 결국은 서청대로 가게 된 거예요. 네. 근데 먼저 교수님은 그 사회자가 되기 이전에 언론인이셨잖아요. 예. 네. 중요한 언론인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신 경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책도 저서도 많이 쓰셨어요.
뭐 다양하게 네. 이것저것 썼어요. 살짝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게 있으신지. 아니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30년 넘게 지금 신문 기자 생활을 했고, 네네. 지금 나와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 신문 1세대 이제 1호입니다. 1호. 네네. 뉴스타운을 이제 저희들이 시중에 선을 보이면서 지금까지 그 우파의 대들보처럼 오다가 숱한 고소고발을 당하고 이거 말아야 되나 그냥 접어야 되냐 이런 갈등들 많이 느꼈는데, 네. 다행히 그래도 잊지 않고 봐주는 그런 구독자들 때문에 뉴스타운 오늘까지 오고 있고요. 저는 이제 신문 기자를 하면서 기자들의 이제 그 유행이 다양합니다. 네네. 남의 비판이나 이런 걸 하기를 꺼려하는 기자들이 있고, 네. 흔히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홍보나 좀 속된 표현을 하면 빨아주는 이런 기사를 많이 쓰는 기자들이 있고, 초지일간 하여간 사회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고 부정적이고 이런 건 그냥 둬서 안 되겠다. 이런 거를 쓰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무슨 의협심, 뭐 어떤 또 정의감 이런 것 때문에 좋은 글보다는 대부분 비판적인 글을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당하는 이런 고통들은 고소고발이나 이런 거는 뭐 엄청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도 때에 따라서는 이제 국민들이 뭔가 전해줄 이유가 있다 이러면 이제 책을 썼었는데 여러 번 썼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리서치를 조금 했습니다, 교수님. 네. 교수님이 쓰신 예. 책 중에는 도선국사 일대기, 그리고 여운형 암살범, 의원과 건달 등 많은 저서를 쓰셨습니다. 지금 이 도선국사 일대기는 네. 이제 제가 박정희 대통령님하고 유경수 여사님 그 묘에 뭐 물이 찼다 안 찼다 이래서 지금 돌아가신 지간 손수구 선생하고 뭐 지창규 선생 이런 분들 논쟁이 붙었어요. 네. 근데 그 논쟁이 붙었는데 그 풍수지리나 예를 들어 뭐 산세지리학 이런 걸 자체를 모르면 그렇죠. 뭐 누굴 비판하려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이제 공부하려고 책을 사서 보고 직접 쫓아다녀보고 또 유명한 지간들도 만나보고 이래봤더니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약간 사찰 기질이 있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런 것도 뭔가는 누가 비판해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지금 나와 있는 뭐 개감유로, 객감유로 뭐 이런 그 비기 흔히 말하는 이런 비기들의 잘못 지내진 이런 것들을 바로 잡아야 되겠구나 해서 제가 지리산 밑에 있는 그때 지금 돌아가신 분이 김정은 선생이라고 도선국사 그 개헌대로 내려오는 마지막 수제자라고 그러는데 우연히 찾았어요. 그분으로부터 자료를 받고 그분하고 6개월간 그 지리산 밑에 방에서 합숙을 하면서 도선국사가 어떤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일을 했고 알려지지 않는 이런 비사들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보더라고. 왜냐면 사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부류에 있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몽양 암살범들의 최후의 고백이나 이게 뭐냐면 매번 우리가 몽양 스님 그 사망 주게 되면 이분이 그 이념적으로 좌파냐 우파냐 중도냐 뭐 통합이냐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우연찮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몽양 연영 그 선생을 직접 암살한 암살범이 아직도 살아계신다. 세 사람이 살아계신대요. 그래서 뭐 이름은 이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나중에 왔더니 경기도 오산인가 어디에 생존을 계신데 해서 무릎으로 찾아가서 거의 중풍을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인터뷰가 좀 불가능해서 어주이 겨우 들어서 그걸 초록을 해왔어. 역사적 자료하고 아니구나 이것도 시대적 아픔일 수가 있겠구나 이래서 그 암살범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 한 고백서를 제가 책으로 만들어냈던 거고요. 재미있는 술 이야기라는 책이 또 있는 그거는 이제 책으로 발간되기 전에 이제 중지가 됐는데 오늘 이제 기자 세계에서는 이제 이 술 먹고 이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울려서 술 먹고 있는데 술판에서도 벌어지는 그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가 술 먹으면 무슨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 예전부터 시작해서 오늘 현재까지 술을 참 재밌게 먹는 사람, 아름답게 먹는 사람한테 먹고 이래 뭐 개차반처럼 노는 이런 거 말고 스포츠처럼 먹는 우리 주포스맨. 제가 그때 스포츠에다가 네네. 술을 붙여서 주포스맨이라 제가 만들었어요. 초대 내가 회장이에요. 이런 재미난 얘기를 엮어서 각 신문에 이제 연재를 하다가 책으로 엮어야지 했는데 뭐 좀 출판사가 안 좋은 일이 있어. 그건 이제 그 상태로 지금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건강과 관련해서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아마 제가 우리나라에서 꽤 몇 번째 갈까요? 아마 저하고 붙어서 별로 이길 사람 별로 없다고 보는 건데 왜 관심을 갖게 됐나 이러면 정수기가 정수기요. 정수기. 아, 죄송합니다. 아유, 바로 딱 찍어놨네. 거기 있는 정수기. 네, 정수기에 일가견이 지금, 있으신. 지금 한국에 정수기 없어요. 네네. 근데 그 수돗물을 안 먹고 정수기를 먹는 국민들이 과연 이 정수기를 얼마나 알고 먹는가? 정수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과연 먹어도 되는가 아닌가? 탁 연구를 해서 제1탄 정수기 뭐 하면 큰일 난다. 제2탄 뭐 암묵적 살인 뭐 정수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2권을 냈었고 좀 전국에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이랬어요. 정수기가 위험한가요? 전 정수기 이용하죠. 아, 위험한가요? 정수기요? 네. 아, 위험한데 이제 정수기가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 내가 거기에 엄청난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아, 그렇. 정수기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삼투압, 중공사막식, 뭐 전자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방식에 따라서 해로운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또 개체별로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신문에 일부 이제 기고를 하다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책을 내서 이제 직접 보여드렸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마케팅에 속아서 그냥 구입해서 쓰고 이런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정수기는 그냥 저 뭐야 샘물 사서 먹는 게 맞아요. 근데 샘물 중에도 문제가 있는 샘물이 있어. 내가 물 박사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책하고 보면 너무나도 많은 박학다식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박학다식이 아니고 쓸데없이 자꾸 집정거리다가 나는 이제 그겁니다. 혼자 알아서 그냥 없어지는 지식보다는 지식을 공유하고 내가 아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서 건강을 챙기든지 나라를 챙기든지 뭐 애국심을 추출해서 싸우든지 아니면 역사를 제대로 알든지 이런 걸 좀 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다방한 박학다식한 이런 필드에서 이렇게 하시다가 정말 잘 나가시다가 지금 우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중요한 게 지금 빼먹었는데. 네. 빼먹은 게 있으세요? 책 얘기를 하니까. 네네. 제가 지금 현재 책을 예. 3권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요? 하나는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아, 네.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던 국내의 많은 우리 이제 애국분들, 예. 그분들의 그 편지, 엽서, 뭐 이런 걸거리띠 이런 것을 전부 모아서 네. 이제 책을 하나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감옥 안에서 그 본인의 이 울분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걸 일기로 쓰면 또 거기에는 또 매번 이 건방이라고 해서 가서 조사를 하니까 네네. 안 돼서 그 마음 속에 그걸 우려 담는 시로 일기를 썼어요. 옥중 뭐 일기를 시로 썼는데 그 저번에 내가 아마 그 집회에서 한 번인가 내가 발표를 해줬어. 그리고 하나는 지금 현재 촛불 집회가 자기들은 백서다 뭐다 1주년 2주년 계속 이렇게 뭘 홍보를 해대고 아닌 것도 맞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다. 내가 그래도 태극기 집회 산 정인이라면 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됐고 오늘날 태극기 집회가 왜 이렇게 됐는데까지 그리고 촛불 집회의 허구가 뭔지까지를 제대로 고명할 필요가 있다. 왜 훗날 역사가 뒤집어졌어. 네. 그때 그럼 태극기 집회 뭐야? 이러면 그때 아무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지금 3월 11일 개정해서 지금 집필하고 있어요. 요걸 좀 홍보를 해야지. 그러게요.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아, 편지 다시 읽으면서 가슴이 좀 뭉클뭉클해요. 물론 이제 안에서 받았을 때 그 느낌하고
다시 집필을 하면서 읽어보는 그 느낌은 좀 다르긴 한데 역시 사람은 어디에 가둬놓고 그 아픔을 줘야 그게 다시 이제 기쁨으로 성하고 뭐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사서 볼 수 있는 시기가 어느 때가 될까요? 그건 아마 지금 일본은 현재 그 출판사 넘어가 있으니까 네. 그건 아마 올해 안에 나올 것 같고요. 예. 이건과 상건 뭐 그것도 아마 3월달 안쪽은 다 나와야 될 거예요. 제가 내가 뭐 출판사 얘기 중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네. 출판사가 어떻게 할지 또 집회 현장에서 뭐 저거 할지 그거는 뭐 개개인 한 명 한 명 그 이름들이 다 기록돼 있기 때문에 네. 왜냐 먼 훗날 물론 그 수백 명 수천 명 이름을 다 담아주면 좋은데 그래도 그 편지 온 내용밖에 안 되니까 거기 밑에다 바이러니 다 달아놨어요. 네. 아 내가 그래 그 와중에도 나도 그래 애국을 했구나 이제 이 정표를 남겨주기 위해서. 아까 질문이 뭐였죠? 이렇게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예, 예. 우파의 태극기를 들게 된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봅니다. 굳이 저보고 어떤 경우 때문에 태극기를 들었느냐? 네. 저는 이제 예전에 그 우파들처럼 무슨 집회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알다시피 신문 기자하면서 학교 강의하고 뭐 이런 형태대로 외에는 안 했고 오히려 그들의 홍보를 해주는 이런 입장에 있다가 네. 우연찮게 민멋이라는 이런 얘기가 돼요. 민중홍이라는 그 친구를 민중홍의 친구가 목사인데 네. 나하고 고향 친구요. 아, 네. 그래서 민중홍이를 소개받았고 네. 그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사람 괜찮겠구나 이래서 친구처럼 지내던 그 순간에 짧은 순간이에요. 네. 근데 자신들의 뭐 그 조만한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내가 실내에서 하는 뭐 저런 거야 뭐 봐줄 수 있다 이래서 이제 봐줬는데 나는 뭐 대충 봐줬다고 이래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잘 봤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11월 19일이 우리가 태극기 집회를 처음 했을 때요. 네네네. 근데 11월 19일 이전에 한 주 전에 네. 그렇게 11월 12일쯤 되겠네요. 그게 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미 보수집회가 첫 열렸어요. 아, 네. 보수 집회가. 그때 뭐 자유민주연합이 누가 주최를 해서 그 열었는데 거기에 민중홍 씨가 사회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네. 이래서 친구 부탁이니까 알았다 이러고 가는데 뭐가 뭐 차편이 잘못돼서 조금 늦었어요. 10분 정도 늦었어. 가니까 이미 그 다른 분이 사회를 보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내가 갔다고 검증된 사람도 아닌데 왔다고 네 내려와 이 사람 볼게 안 되잖아,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분 보러 하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올라가서 잠깐 이제 연설만 하고 내려왔는데 다음 주 그렇게 이제 19일 날 처음에 이제 서울예가 시작됐는데 16일인가 17일인가 하여튼 한 2, 3일 전에 다시 민중홍 씨가 연락이 왔어. 네. 태극기 집회가 여기 말고 다시 열리는데 네네. 거기는 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서울예에 가서 이제 첫 집회를 열기 시작했고요. 그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 애국심의 척도가 얼마인지는 어디 가서 측정을 안 해봤잖아, 그죠? 네. 이 가슴에 있는 온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사회를 보다가 혹시 사람이나 몇 명 안 나오고 지금까지 우리가 보수 집회를 봤더니 그냥 몇백 명 나와서 뭐 우우 하다가 그냥 가고 이런 꼴이 안 되겠는가. 네. 그런데 어디서 희망을 얻었냐면 사회를 보고 끝났는데 행진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사람이 더 많아졌어요. 아, 이유가 있구나. 누구나 지금 똑같이 이런 아픔을 호소하고 있고 전부 마음이 똑같겠구나. 이래서 아, 이거 그냥 어설프게 봐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딱 내장해놨던 주무기를 꺼내서 본격적으로 미친 듯 사회를 보게 됐어요. 뭐 별다른 뜻은 없어 사실은요. 네네. 근데 그걸 보고 사회를 못 보겠구나 하고 돌아설 수 없는 이것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거죠. 서청대까지 갔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휴.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예. 저는 어떻게 보면 그 우파의 1세대 역할을 하신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2세대 역할을 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작은 단합 하나였지요, 집회가. 그렇죠. 근데 지금은 많은 집회가 서울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집회를 다니시면서 태극기 통합이나 그리고 하나 되는 태극기를 위해서 열심히 연설을 하셨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지 여기에 부응하는 것일까요? 이번 달에 27일 날 예. 집회가 예전처럼 단합된 집회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게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이거 좀 약간 길어질 수가 있는데.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아마 27일 그거는 네. 그 공식적으로 일간지에 광고가 난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탕기국 집회 3월 10일 그 이후에 몇 번 보다가 네. 탕기국 그 자체가 국민저항본부로 바뀌면서 정치 결사체가 된다고 할 때 제가 스톱을 했어요. 나는 정치 결사체의 사회는 절대 보지 않겠다. 네. 그리고 나는 정치와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난 그런 데 관심도 없는 사람이니까 네. 순수한 태극기 집회 오늘 이 모습을 그냥 뒀으면 좋겠다. 정치 결사체를 만들지 마라. 이렇게 내가 정강영 회장한테 요구를 했지만 결국은 그들은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갔어요. 네. 그래서 다 갔으니까 이제 없겠지 하고 있는데 그 길을 차마 못 가 나하고 생각을 비슷하게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거 어떡하면 좋겠나 이거. 그럼 우리가 중간에 다 떴는데 이거 어떡하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을 지고 안 지고가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끼리 모여서 다시 본래의 그 모습대로 그냥 태극기를 흔들고 가자. 이렇게 돼서 시작이 됐던 게 그게 국본이에요. 네. 이제 그걸 만들어서 삼성역에부터 시작해서 진짜 초라하게 시작을 출발해가지고 막 붐이 일 때쯤 됐는데 드디어 언론에서 손상대 곧 잡아간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다 나중에 구속영장을 구속 막 이래가지고 구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국본이 지금 현실이 아니고 내가 들어갈 때 그 현실 그대로 이렇게 있는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제가 국본이 지금 어느 상태인지 태극기 집회가 뭐 어느 상태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더기나 우리 같이 이제 요시찰 인물은 뒤에서 다 받아 적고 뭐 또 CCTV도 막 틀어놓은 데서 이 면회를 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네. 듣는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오로지 1년 7일 동안 잘 되겠지. 그리고 이제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가끔 이제 면회 와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되겠지 이런 생각을 했죠 나는. 네네. 막상 나와 보니까 이게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거 뭐 4군데 5군데씩 이렇게 갈라져서 집회를 하고 있는 거 보고 이거 아닌데 이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래 가지고는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 그래서 내가 애국당은 누가 하고 있고 뭐 어디는 누가 하고 있길래 쭉 파악을 해보니까 다 같이 있었던 사람이 옛날에. 네. 이제 갈라선 이제 이런 원인들을 알고 나서 되겠구나. 이게 만약에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냥 가자 이래서는 안 올 것이다. 그래서 내가 뭐 출산 이후에 인사도 드릴 겸 가서 또 얘기도 드릴 겸 또 우리 또 보수가 그렇잖아요. 네. 니는 하지 않으면서 뭐 나한테 요구만 하느냐 이럴 수가 있다 싶어서 제가 각 집회 현장 다니면서 연설을 해주고 자 사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 아무리 봐도 이제 이렇게 해서 상당히 이제 호응도가 좀 있고 괜찮다고 싶었어요. 네. 제가 사실은 그 연설 올라가서 혼자서 한 2시간만 하면 그 다 웁니다. 초토화시켜버 그냥. 그리고 다음에 그 배 계속 뿌려 너무 자신 있어. 근데 네. 왜냐면 족쇄를 차고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선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호소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도 내가 그 집회 주최자들 보고 이래서는 안 된다. 통합집회하자. 뭐 이래서 얘기 잘 돼 가다가 8월 15일 날 네. 통합집회가 어느 정도 물어있다가 그것도 갈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더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면 뭐 새로운 어떤 단체를 만들고 옥상 옥에 또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네.
지금 집회를 열고 있는 그 단체별로 예를 들어 10월 달에는 국본이 주최하고 11월 달에는 일파만파가 주최하고 12월 달에는 애국단이 주최하고 13월 달에는 우리 둘이 주최하고 그럴까요? 이제 이런 형태로 돌아가면 기존에 했던 단체들이니까 네. 캐파만 좀 늘리면 될 일이다. 방송 장비 좀 늘리고 뭐 이러면 될 일이다. 네. 모자란다면 예를 들어 행사를 해봤더니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또 17번 모아서 좀 그 하도록 해주고 우리가 꼭 누구한테 매달려서 뭐 하듯이 이러면 그 집회는 장사꾼이 돼버려요. 예.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가져야 지금쯤 이불 속에 들어있던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27일 날 얘기를 듣고 있던 중에 24일 날이 제가 이제 주장했던 게 이거예요. 토요일은 각자 개체별로 지금 현재 하는 형태대로 집회를 하되 좀 팩트별로 싸우라. 네.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계속 똑같은 얘기 여가나 저가나 연사나 전부 똑같으면 아무 성격 없다 이거. 언론에 문제가 생기면 언론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 가서 우리 요구를 해야 되는 거고 법이 잘못되면 법원 앞에 요구를 해야 되고 내가 잘못되면 우리 집 앞에 오라 예를 들어. 그래야 뭐 얘기가 될 것이고 그 행동 이하에 따라서 아 이 정도면 된다 판단이 생길 텐데 이게 전혀 안 되고 있길래 평일날 통합 집회를 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저 의견을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평일날 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평일날 하고 나머지 토요일은 각자 알아서 하고 이렇게 얘기를 잘 돼 있던 중에 제일 먼저 치고 나온 게 지금 이제 그 고교연합이라는 그 단체에서 KBS 규탄 집회를 지금 계속 그 KBS가 주도가 돼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일부 이제 우리 여기 있는 이제 우파들 유튜브를 가짜 뉴스다 이런 프레임에 가둬서 계속 공개를 해대고 있는데 이거 안 되겠다. KBS를 찾아가서 직접 이거는 따지고 달라들어야 된다. 이래서 좋습니다 해서 했더니 나보고 그러면 사회를 봐줘야 된다. 알았더니 사회 봐줄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거는 24일 11시 반부터인가 뭐 11시부터 시작합니다. 27일도 이거와 좀 비슷한데 27일은 오로지 국본이 그냥 대한문에서 그 고집을 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든 그냥 막무가내로 태극기를 흔드는 이건 싫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이 일단 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줘라. 그리고 그 변화 추이나 아니면 우리가 토요일이 좋을지 평일이 좋을지 이런 테스트 좀 해보고 제 진영을 갖춰서 집회를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뭐 거기 잘하고 못하고 떠나가지고 나도 지금 사실은 잘못하면 또 가잖아 그게. 우수한 성적으로 내가 서청대를 졸업을 했는데 또다시 입학하면 그 학교에서 뭐라고 했어. 이 시도 뭐 왜 또 들어왔어 이러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이제 탈피하기 위해서 꼭 집회가 누가 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연사 선정도 그렇고 운영 방법도 그렇고 우리가 다양하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이런 그 이벤트 레크레이션 이런 것들이 접목된 누구나 봐도 재밌어서 가다 발길을 멈추고 잠시 서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테크닉들을 좀 모여서 얘기하고 그렇게 폭력 집회는 이제 끝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민노총이라는 그 가격 단체들이 촛불 들고 지금 집회를 아무 건덕지가 없어요. 촛불 집회 있을 수가 없어. 한번 문재인 정권의 오바가 계속되면 나중에 민노총이 거꾸로 촛불 들고 나와서 현 정부를 타도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다. 왜 걔들은 나라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정권만 보고 가니까 그 정권이 자기 입맛에 안 들면 탄핵이든 뭐든 집어내려는 이런 꼴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분석을 통해서 지금 우파가 지금까지 해온 이 태극기 집회의 어떤 잘못 그리고 뭐는 잘 됐고 뭐는 잘못됐는지 고칠 거는 없는지 반성할 거는 이런 걸 다양하게 좀 그 정리를 했어. 누가 봐도 역시 우파의 태극기 집회는 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됐어요. 이게 이제 24일과 27일 첫 테이프를 끊는 이런 형태들을 보여줄 겁니다. 그때가 사회 좀 보여야지. 제가요? 너 보이게 잘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제가 글쎄요. 갑자기 훅 치고 오시네요. 생각해 놓겠습니다. 내가
우리가 이제 방송이라는 어떤 딱 이제 짜여진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네네. 각자 개체의 예. 특수성이 잘 안 나타나요. 네네. 예쁘면 멋있게 보이고 안 예쁘면 덜 보이고 이런 식인데 네. 대중 집회 열려있는 이런 쪽에서는 그 남녀간이 됐든 아니면 이제 사회자 둘만의 이 조합이 잘 맞아 떨어져야 전체가 아, 잘 보는 것 같구나 이러는데 여성 사회자가 좀 모자란 게 남자가 더 발사하고 남자가 좀 모자란 건 여성 사회자가 더 발사하고 이런 것들이 완충만 잘 되면 네. 가능해요. 나하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지. 허락하시는 건가요? 아, 이거 이제 뭐, 우리 또, 네. 채필이 이제 검증까지 거쳐야 되겠지. 근데 뭐 네. 거의 지금 합격 점수 주고 있어요. 예쁘게 찍어주십시오.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예. 교수님. 교수님이 지금 서청대 이야기 하셨잖아요. 예, 예. 그때 그 무렵에 그 이야기를 한번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굉장히 안타깝게도 1년 10일인가요? 7일. 7일, 1년하고 일주일 안타까운 경험을 하시고 나오셨잖아요. 그때 그 급박했던 그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조심스럽지만 그때의 상황을 조금 좀 섬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뭐 네. 책 내용 중에 세세하게 써놓고 있는데 내가 일부 이제 그 갔다 온 게 무슨 대단한 자랑이라고 집회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내가 집회 현장에서는 다 위태로 내가 넘기고 말았는데 나도 그런데 처음이잖아, 그죠? 네. 누구나 감옥이라는 그쪽에 가야 된다는 이 얘기가 나돌면 이미 심적 압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갔다 온 노회찬 뭐 이런 사람도 자살하고 수많은 고관 대작들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자살하고 목숨을 끊어버린 이유가 뭐냐면 생각만 하면 그 안은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이런 환상이 먼저 온다고 얘기해요. 네. 그러면 그 트라우마에 젖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당할 이런 고통들이 너무 심하게 오는 거예요. 이게. 네. 뭐 찾아봐도 뭐 전부 뭐 드라마나 이런 데 있는 그런 내용들이지 실제 뭐 경험에서 나온 이런 경험들은 별로 없어요. 네. 뭐 좋다고 또. 근데 우리처럼 이제 좋다 이런 정도는 씩씩하게 들어갔다고 올 수 있다. 뭐 이래도 돼. 반대가 내가 들어가 있어 억울한 게 너무 많은 거야. 네. 내가 무슨 훔치고 뭐 누구를 두드러 패고 뭐 나쁜 짓을 해서 들어갔으면 그래 내가 이 죄값은 받아야 돼. 근데 지금도 내가 한결같이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똑같이 경찰, 검찰 이런 조사에서도 한결같이 부러진 건 이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폭력을 주도하고 그 폭력 집회를 선동할 정도의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내가 지금까지 수십 년을 내가 어떻게 봉사활동을 하면 이렇게 착하게 살아올 수가 있는가. 전과 하나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몰아가지 마라. 그런데 좌파 언론들이 얘기는 그거예요. 경찰청장한테 가서 왜 손상대 정강이 구속 안 시키느냐. 네. 왜 영장 안 치느냐.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조사하느냐. 이래 하니까 하겠습니다. 내뱉으면 신문은 할 것처럼 그냥 보도를 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사실 가짜 뉴스고 이런 것들이 때려 죽일 놈들이야. 내가 이 후배들인데도 그 구속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도 좀 이유가 있는 걸 해야 되잖아, 그죠? 네. 좌파 집회 그 우리가 흉악무도한 그 폭력 집회 이런 거 벌어졌는데 그 애들은 2년간 뭐 도망을 다니고 그래도 잡지도 안 하고 한상교회 하나 달랑 잡아다 놓고 모든 거 다 된 것처럼 이런 식인데 거기에 비하면 100분의 1도 안 되는 우리를 엿는다. 이상하다. 뭐가 문제가 됐길래 주최자는 집시부 위반 들어갈 수가 있지만 내가 왜 들어갈까? 네. 안심당당 설마 날 잡아가려고 딱 있는데 아닌 거 다르게 제가 주최자가 됐어요. 일단 구속 여건에 맞으려니까 저를 주최자로 몰았고 그래야 집시부 위반으로 구속이 되니까 주최자로 몰아서 계속 1심 재판을 끌고 갑니다. 주최자로. 근데 우리는 주최자가 아니다. 나는 오로지 사회 넘은 사회자다. 그리고 주최자하고 나는 공모할 이유도 없고 공모한 사실도 없고 얘기한 사실도 없고 오로지 식순 준 거 가지고 내 스스로의 애드립을 갖고 내가 사회를 본 아무도 없다. 예.
그랬더니 이제 좀 줄일게요. 그랬더니 결국은 주체자에서 1심이 끝나면서 주관자로 바뀝니다. 이제 명칭이. 아이고. 주관자도 결국은 주체자랑 비슷한 그런 그 형태로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싸워서 나중에 가서 이제 2심에서 풀려날 때쯤 되니까 암묵적 동조관계예요. 너가 둘은 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한다. 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 뭐야 묵시적 청탁보다 더한 거요. 묵시적 청탁을 직접 보고 얘기를 해서 폼이 이러니까 뭐 이 행동이 야에 따라서 달라고 하는구나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않았는데 됐다. 우리 둘이 다 신이야 신. 궁예인가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내가 거기서 뭐 가격한 발언 좀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 인간관계가 전혀 형성이 안 돼 있습니다. 네. 더더욱 웃긴 거는 실제 주체자인 정강용 씨보다 사회자인 저기 주범과 종범의 차이가 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종범인체가 형량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강용 씨는 집행유예 2년이지만 저는 집행유예 3년이에요. 이게 뭐겠느냐? 태극기 집회의 그동안의 행태를 봤을 때는 손상대 다리에다 족쇄를 묶어야지 정강용 묶는 것보다는 이쪽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래서 이 정권 3년 끝날 때까지 너는 꼼짝하지 마. 잡아여버리게요. 딱 족쇄를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1년 일주일 만에 나오셨죠? 우리가 보통 또 감옥에 그 영창을 살면 네.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2년이 뭐 이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너무 또 거기서 내가 우수한 성적으로 그 수행생활 하니까 일주일 보너스까지 붙여가지고 네. 1년 일주일 이것도 좀 드문 형량이에요. 그렇죠. 예.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 이 방송 괜찮아요. 교도관들 보시면 알지만 서울구치소 생기고 아마 내처럼 FM대로 수행생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네. 아무리 그래도 태극기 집회 사회자를 보는 사회적인 시각이나 아무리 범죄자지만 그들이 본 어떤 그 눈높이가 다를 수가 있다. 네. 내가 여기서 일반 범죄자처럼 허투루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뭐 이러면 이게 밖에 나가서 그 뭐 태극기 집회 본 사회 본 놈들 이런 놈들 인간이 형편없더라 이래버리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보내준 이 수많은 애국 국민들 그리고 네. 우파 네. 그리고 이 문재인 정권에 항거하는 이 수많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감옥생활 더 어렵게 했어요. 내 스스로 때문에. 자, 박수 치세요. 최초로 게스트가 방송하러 왔다가 관중 보고 박수 치라는 이것도 처음이네. 그렇게 안타까운 그런 이유로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일까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대한문을 향한 교수님의 마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징적인 장소라는 게 있잖아, 그죠? 예, 그렇죠. 좌파들이 강화문을 고집했듯이 네. 촛불이 안 열려도 거기에 어떤 행사를 가지고도 태극기 집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심지어는 알박기까지도 하고 이랬는데 그러면 우파는 어딘가? 그럼 태극기 집회는 어딘가? 네. 이래 봤을 때 그래도 대한문 집회가 가장 많이 열렸고 거기가 우리가 그래도 태극기 집회의 산실이라 이 정도의 네. 뭐 프로테이지를 따진다 이러면 거의 한 80%는 거기를 보고 이제 대부분 그렇게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본일에서 대한문이 아니라 네. 태극기 집회의 본사는 그래도 대한문이 아니겠느냐. 예. 물론 이제 예전에 이제 시청을 치고 들어가려고 거기 뭐 텐트 치고 이랬다가 박모 씨가 그 뭐 거들리고 이랬는데 네. 이런 아픈 역사들은 언젠간 세월이 바뀌면 충분히 다시 뒤집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써질 거로 보고 있고요. 대한문에 와서 사회자로서 그 무대 위에 올라갔던 그 시절하고 지금 올라가서 연설만 하고 내려오는 그 시점은 사회 감정이 달라요. 네. 내가 많이 틀려졌을 것 같아요. 사회를 볼 때는 그 수많은 관중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걸 열심히 봅니다. 예. 그래서 전체가 동시에 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는데 네, 맞습니다. 연설은 다르잖아요. 네. 그렇다고 우리도 연설이 뭐 이런 거 보고 하는 스타일이 잘 아니니까 네. 그냥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인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 연설을 듣고 이러면 아니 이 모습을 보고 너무 안 됐더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연설을 잘하든 안 하든 뭐 어쨌든 좀 희열을 좀 느끼고 가야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워서 연설하다 갑자기 무슨 반사회자 비슷하게도 하다가 이래서 하고 있는데 네. 내가 이제 많은 지금 각 집회에 사회자들 계시는데 사회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아나운서들처럼 국민교육 현장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 관중들이 돌아섰을 때 그래 다시 와야지 이런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네. 이게 양수결장을 다 갖고 있으면 좋은데 네네. 요거 다 갖고 있으면 국민사회자예요. 딱 우리나라에 두 사람밖에 없어. 어떤 사람? 송혜 선생하고 아. 송모 씨하고 손모 씨하고 네. 네. 나 공감합니다. 이제 생각난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자꾸 송 씨라 부르는 거 보니까 네.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성예 선생님 그 전국 노래자를 보면서 예. 야 저것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단순히 이제 뭐 선도 이런 게 대중 집회 선동보다는 거기에 또 위트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다양한 잡다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네. 임기응변식으로 수시로 써먹을 수가 있는데 네네 맞습니다.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수많은 책들 속에서 별 희한한 것들 다 집어넣고 있어요 지금요. 때에 따라서는 이때쯤에 이걸 내가 웃겨야 된다. 근데 네. 만약에 웃긴다고 내놨는데 안 웃고 울어버리거나 뭐 반대가 돼버리면 네.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송혜 선생님 100살까지 살면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내가 그래도 그 KBS, MBC나 이런 방송에 아는 그 선후배들 많은데 네. 그때 그 예능 담당했던 뭐 이런 이제 높으신 분들이 같이 이제 한잔 제끼면서 뭐 노래도 하고 막 이래 보면 네. 딱 묶인데 근데 기회가 와야지 아직도 하고 계시는데 그 내가 해보고 싶은 게 뭐였냐면 들어가기 전에 네. 지금 현재 태극기 집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피로도가 온다 그러면 이거 뭔가 한번 살풀이를 해줘야 된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전국 애국자 노래자랑 대회를 열어서 우리가 전국 노래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전 지방에 막 다 올라와서 네. 한번 붙자. 그러면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가던 사람도 올 것이고 뭐 그럼 가수들도 좀 와서 불러주고 이러면 네. 한 번은 살풀이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기획하고 있어요. 우리 이 감독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집회를 보면 좀 지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많이.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 집회와 지금 집회를 그러니까 나누자면 어떤 게 제일 아쉬운 점인가요? 교수님 생각에는? 지금 전에 그 우리가 탄기국 그 집회를 할 때는 목표가 딱 분명히 했어요. 네. 탄핵이 잘못됐다는 거 같고 예. 이 탄핵을 주도한 국회는 해산돼야 된다는 거고 그 국회 의결권을 갖고 헌법재판소가 팔땡이라는 저 결론을 내렸을 때 다 똑같이 한순간에 대한민국에서는 정리돼야 될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그 울분이 네. 다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확한 타겟이 집회 주최자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 분산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애국 그 당 그리고 국본에 여기서는 무슨 또 문재인 나오고 뭐 저쪽에 일파만파는 가면 뭐 그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이게 막 오합지졸이 돼 있어요. 일들도 많이 터지죠. 그렇죠. 흩어질수록 팩트 싸움을 해야 되고 네. 모이면 목표는 한 가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이 똑같은 거거든요. 네네. 민노총을 중심으로 전국 좌파가 아마 숱하게 있는데 그때는 다 개체별로 싸워요. 저끼리 몰라 뭘 싸운지도 몰라. 그러다가 호각 불면 호로라기 방송 오늘 나와 계시잖아요. 호각 쫙 보면 강화문으로 쫙 모이면 뭐 태진이 딱 똑같단 말이야. 물론 그들은 직업이고 오랫동안 훈련됐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밥 먹듯이 해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네. 부파는 아니란 거예요.
예. 그러면 집회를 이렇게 3년 동안 오래 열었으면 그런 걸 서서히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하고 제도가 시켜왔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맹목적으로 그냥 나와서 태극기를 만들고 있다. 결국은 그 태극기 집회 피로도에 지쳐서 사람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래 안 나온다. 근데 이 사람들 다시 끌고 나오게 하려면 각 진영마다의 싸움을 이제는 끝내야 되는 거고 네. 서로의 손가락질도 끝내야 되고 네. 야 일파만파 갔더니 예를 들어 뭐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뭐 무슨 뭐 노래 부르고 하는데 야 그 괜찮더라. 생각 따라 집회에 참석하는 어떤 종속된 게 아니라 야 그 국보에 갔더니 막 연설 잘하는 놈 그막 숱하게 있대. 그러니까 막 야 들어봐라 막 가슴 이런 게 있고 저 뭐 애국당 갔더니 뭐 야 거기는 갔더니 막 여성들이 막 쫙 나와서 뭐 퍼포먼스 하고 오는데 볼만하다. 조금 그런 형태대로 가주는 게 맞다. 네. 그리고 한결같이 그쪽에서 내뱉는 거는 똑같이 예를 들어 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무자석방, 네. 국보는 뭐 예를 들어 뭐 KBS, MBC 뭐 방송 조작 규탄, 네. 저 일파만파는 문재인 퇴진, 네. 저기 뭐 교보 앞에 뭐 거기는 예를 들어 뭐 이낙연 탄핵 네. 이런 식으로 딱딱딱 누가 어디 가도 딱 보면 아 그래 이쪽은 이거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물론 이제 탄핵 때도 좀 그랬는데 시대적 이슈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 그 DMZ나 38선에 그런 무장 해제가 된다 이러면 가장 문제가 안보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안보에 관련된 군을 섭외해서 오는데 무조건 계급이 높고 무슨 군을 많이 알고 이게 아니라 예. 많이 알고 하지만 그 연설하는 그런 램밸류에 따라서 받아들이기 다르니까 그런 사람을 섭외하는 이 섭외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뭐 차관 출시니까 장관 출시니까 당신 와서 하세요. 왔는데 말은 맞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연설의 김을 다 빼버리면 또 네. 하나 많아요. 이런 게.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저쪽에서 예를 들어 5.18 문제다 이러면 그 직접 갔다 온 사람들 막 이 생생한 이런 정언들 뭐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이쪽 한쪽에서 집회하는 연설자들 얘기가 거의 다 그게 그거고 또 저기 가도 그게 그거고 전체 다가 그게 그거고 네. 이런 식이 돼버리면 힘들다. 만약에 지금 현재 전체 집회가 종합 집회 통합 집회로 계속 열리고 있다 그러면 네. 상관이 없지. 그거는 조절해서 당신은 안보, 당신은 체육, 뭐 당신은 뭐 이런 식으로만 분류해 주면 되는데 앞으로 이제 집회에서 연설하는 것도 그냥 인기 위주가 아니라 적어도 팩트를 줘야 돼요. 네. 당신은 오늘 연설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사진을 줘야 돼요. 그리고 진정 안 된다 이러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올라가서 한번 이래 놓고 오면 소머리 창법으로. 그러면 이제 뭐 보면 그래 오늘 갔더니 그래도 연설 그래 제대로 들었어. 네. 가끔 가도 한 번씩 더 흔들어 주는 놈도 있고 뭐 스트레스 좀 풀렸어. 네. 지금 여기서 피로도를 빨리 빼지 않으면 나중에 자칫하면 태계집 때 이 통합집회 때 하기 힘들어요. 그 가면 뭐 똑같이 이래 돼 버린다. 네. 집회에서의 문제점이 다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우리나라 안보, 시국 문제가 가장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문제를 조금 달리 질문을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는 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까 해요.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얘기 한번 할까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미치도록 종전 선언을 하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일반 국민들은 이 종전 선언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생각하기에 국민들에게 종전 선언 이후에 문제점이 무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바라는 점, 행동 방향 등을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종전선언 이전에 먼저 행해야 될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라 그러면 예. 대통령이 갖춰야 될 자세가 있고 네. 그리고 대통령 뒤에는 국민이 있어요. 네.
국가적 자존심도 있지만 국민적 자존심도 있고 개인적 자존심도 있어요. 개인적 자존심을 꺾는 거는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인들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나의 자존심은 꺾더라도 국민의 자존심이나 국가의 자존심은 지켜야 된다. 네. 명색이 아직까지는 어떤 이유가 돼도 북한이 적국입니다. 네. 그 적국에 김정은이라는 이 조만한 놈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뭐 또 어디 가서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미국 가서 전해주고 교황한테 전해주라면 전해주고 난 이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만 하면 다행인데 지금 우리 그 사회자님 말씀대로 가서 지금 오늘 가서 김정은이하고 둘이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뭐 이 정도다 이렇게 하면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뭐 전해주러 가는 조차도 잘못됐지만 네네네. 거기 가서 지금 미국의 한결같은 그 지조가 미국은 선비핵화 후 종전선언이에요. 이룰은 한 번도 바뀌어본 적이 없어요. 트럼프가 가끔가다 그 가한 제스처로 그래 정은아 사랑한다 아이고 착하다 머리 좋다 너 천재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상대편과 밀당을 하면서 적어도 어느 정도 달래고 어느 정도 뒤통수 때리고 어느 정도 반 죽여버리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자기들은 마음대로 메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앞인지 뒤인지 동자에 뭐, 지금 정신 넘었죠. 네. 된장인지 똥인지 이 구분도 못하고 네. 가가지고 샥 말을 꼽니다. 뭐 네. 아이고 지금 이 비핵화 하고자 하는데 종전선언 해주면 비핵화 더 빨라질 수 있다. 트럼프가 IQ 160인데 네. 그 쏟겠어요. 그리고 초절간 변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까지의 김정은이 대가리 속에는 네. 김일성, 김정일 이들이 전 세계를 향해서 사기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핵이 됐든 전쟁이 됐든 뭔 이런 걸 가지고 마침 할 것처럼 해서 어이 달래면 좀 받아서 살고 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게 결국은 핵이다. 핵 만들어서 지금 이 작당을 하고 있는데 네. 핵만 없어진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에요. 지금 볼턴 그 장관이 엊그저께 욕을 다 했던데 이제 핵이 없어지면 우리 말하는 생화학 무기 그리고 북한이 갖고 있는 기상천외 만든 뭐 이상한 그 무기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까지도 리스트 다 내고 한목에 싹을 다 없애버려야 되고 거기 있는 기술자도 해외로 다 송출시켜야 되고 네네. 그리고 그 리스트대로 미국과 IAEA 그런 쪽에서 정밀 검사를 통해서 됐다고 할 때 네.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가장 쉬운 게 뭐예요? 문재인이는 트럼프에 들어가서 비핵화부터 해주 이게 할까? 뭐 저거 뭐요? 종전선언 해주 이게 할 게 아니라 네. 김정은이한테 가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빨리 비핵화 해라 이놈아. 그럼 내가 저 트럼프에 들어가서 종전선언 해달라 할게. 네. 얘기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예. 얘 얘기를 듣고 김정은이 똘마 얘기를 듣고 그거 가가지고 경은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볼 때는 이거 뭐 A4 용지 들고 안 들고 와서 그런가 이래 생각할 거 아니냐고요. 100번 1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종전선언 이후에 전 세계 역사가 지금 그래요. 종전선언 이후에 합법적으로 미군을 한반도에서 한반도 없네 남한에서 미군을 내몰고 그 미군을 내몰면 본격적인 무력 침공이 시작됩니다. 그것 네. 때문에 지금 38선이다 뭐다 이런 무장 해제부터 시작을 했던 거고 그렇죠. 군사 합의를 했던 그러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에서 그 폼페이오 장관이 문제를 삼았던 이유가 바로 군사 합의야. 네. 함부로 하지 마. 네. 이게 뭐냐. 다른 건 잘못돼도 수정이 가능한데 군사 합의에 따른 예를 들어 무장해제나 군축이나 뭐 이런 거 잘못해버리면 바로 돌리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가 월남의 패망 자꾸 얘기하는데 예, 예, 예. 월남 많은 패망을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똑같아. 지금 네.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사파 정권에서 누군가는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김정은이가 저기 뭐야 트럼프한테는 카드를 다 까지 않더라도 네. 문재인한테는 까야지.
자, 내가 사실 핵을 몇 개 갖고 있고 네. 여기 이런 게 있는데 네. 지금 미국하고 협상하려면 80%는 까야 된다. 까고 나머지는 우리가 갖고 있자. 네. 니는 알고 있어라, 둘이. 무슨 작당을 하고 혁명을 하면 둘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죠. 아무도 모르면서 그냥 쫓아다니면서 종전선언 해달라, 종전선언 해달라. 종전선언이 뭔지도 모르고 말이야. 네. 이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이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막아야 될 이거보다는 사실은 젊은 아이들이, 머리 깬 이 학생들이 이거 적극적으로 막아야 돼. 왜냐하면 잘못되면 우리는 가뿐히 고마이지만 저거들이 살아갈 나라인데. 맞습니다. 북한에서 생각하는 북한의 주적이야말로 남한이 아닌가요? 그래, 걔들은 아직도 네. 우리를 주적이라 해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그 6.25 전쟁 이후에 오늘까지 많게는 7,000번, 작게는 4,000번, 네. 크고 작은 이 침투를 당했어요, 북한으로부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갖다붙다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그래도 통일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네.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조금이라 쳐들어오면 박살 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혹시나 또다시 6.25 같은 전쟁으로 이어질까 싶어서 안 했는데 버릇이 돼버린 거야, 이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법이나 상대편의 약속이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네. 공산주의 이론이 그 우리가 말하는 막스레닌이나 이때부터 내려오는 거하고, 지금 북한은 오다가 변질이 돼서 북한식 공산주의가 돼가지고 이거는 어디에도 이런 이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일성이도 그랬고 김정일이도 그랬고 이 김정은이도 그렇고 분명히 이럽니다. 조금 가다가 위태롭고 뭐가 문제가 돼서 중국하고 얘기만 잘 되면, 러시아하고 얘기 잘 되면 금방 없는 걸 해버린다, 이래야 된다고. 예, 맞습니다. 지금 매번 과거에 그랬죠. 그렇게 무슨 산이 있을 때마다 중국에 보고 가고 중국에 보내고 지가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북한 간, 북한과 미국과, 미국과 북한 간 뭐 이런 식으로 엇갈려 있는 이 그 나라 간의 관계 중에 지금 우리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통일이라는 한상을 더 씌워놓으니까 남북 간의 같은데, 지금 미중 간의 문제 속에 우리가 여기에 무슨 끼듯이 끼어 있는 거야. 예, 맞습니다. 미국도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어떻게 내려앉히려고 하고 있는 거고, 네, 중국도 그렇죠. 북한과 우리를 붙잡고 미국을 흔들려고 하는 요 양국의 이거 지금 분쟁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벌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가가지고 종전 선언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문재인의 행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여기서 또 얘기해버리면 또 문제 삼아 잡아가 버려요. 뭐 문재인- 조언이라고 또 이렇게 조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초질간 하고 있는 얘기 중에 네.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 그러면 예, 국민이 행복해야 되고, 국민으로부터 불안감을 해소해줘야 되고, 예. 국민들에게 희망적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리더자가 예. 우리가 말하는 진짜 좋은 군주예요. 예. 그런데 매사 걱정을 끼치고 또 불안하고, 네. 자칫하면 전쟁 터질 것고, 매 입에서 나오는 거는 북한 편드는 것고, 네네. 이런 식이 된다 그러면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가는 국민들의 그 아픔이란 건 말할 수 없다. 단지 촛불을 들었거나 아니면 촛불을 지지했거나 아니면 문재인을 지지했거나 이 사람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그거는 촛불 대통령도 좌파 대통령도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 그러면 좌우를 다 아우러야 되고, 나를 찍어줬든 안 찍어줬든 모두를 가슴에 안고 갈 수 있는 이런 포용력을 갖고 있어야 네, 되는데, 맞습니다. 가슴이 새 가슴이야. 네. 나를 좀, 아니, 나 안 되구나. 제가 뭐 마음 끝에서는 진짜 알잖아. 예. 바짝 말라가지고 피 한 방울 없을 때까지 살려놔야 돼. 너희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 나라에서 너희들이 행한 이 짓이 얼마나 나쁜 짓인지 넌 하늘의 저주를 한번 받아봐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딱. 그럼 내가 거기 이에는 이 눈에는 배 타고 쫙 가가지고 그놈들 샥 모아놓고 강연하거든. 좌파로 살아온 지난날이 후회스럽다.
제목. 샥 울거든. 금방 뭐 또 밥 줄 것처럼 맛있는 거 줄 것처럼 막 뱉다가 샥 나와보게. 배가 고플 때 막 들었다가 주겠지 하고 있는데 안 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네. 뱀도 잡아먹고 막 이러다가 이제 헷가닥 가면 좋은 방법이 있어요. 조금씩 실어다가 이제 북한 갖다 주면 돼요. 그날이 꼭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모임에 한사는 얘기 있잖아요. 네. 호남 지방에 살기 좋아하는 사람은 호남 가서 살면 되고, 미국 가서 예. 살고 싶으면 미국 가서 살면 되고, 네. 뭐 저 어디 뭐 다른 데 가서 살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이건 맘대로 되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북한 가서 살고 싶으면 북한으로 보내면 될 거 아니냐고. 제 말이요. 매일 뭐 160명, 200명 가지 말고 문자 안 내고 자 오늘부터 북한 가서 살 사람 가 이러면 쫙 갈 거 아니에요. 자 북한에서 자 한국 가서 살 사람 와 이게 통일이야 이게 가장 쉬운 통일을 놔두고 쓸데없는 종전선언이 이 헛질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리고 좌파 새끼들 요 똑같은 놈들이 미국을 그렇게 정오하고 미군 철수를 부르짖는 이런 놈들의 자식들은 다 미국에 유학 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교포사에서 미국을 욕하고 난리 버석 떠는 이런 놈들이 미국의 복리후생은 그 놈들이 다 받고 있어. 맞습니다. 이렇게 좌파들은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리적 좌파, 합리적 진보는 우리가 다시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네. 나라의 발전에 공유할 수 있는 인간들이라 보는데 우리나라 우리가 왜 종북이니 왜 붙이겠어요? 종북, 참북, 친북 왜 붙이겠어? 김정은을 보고 야 이 새끼야 이 똥돼지 같은 새끼가 이 얘기 못한다니까 하는 순간에 무전이 가가지고 서울의 손상대, 강수연, 이태훈 이 전부 다 나를 욕했어. 리스트 쫙 올라가잖아. 그런가요? 그럼 뭐 지도세도 모르게. 통일되면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북한이 찾아라도 남한까지 다 접수해버렸다. 제일 먼저 죽을 놈이 누구예요? 저희 같은 좌파지 좌파. 아, 좌파가 먼저 죽겠군요. 걔들은 1차 좌파 숙청, 2차 우파 숙청, 네. 3차 우리는 3차쯤 되겠다. 아닌데 수현 씨는 3차라도 나는 아마 자칫하면 2차 걸려갈 것 같은데.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그럴까요? 확인되셨습니까? 질문? 법정신문 강상 기자입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시는지 네.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 뭐 질문이 좀 희망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이제 언제 나올지 잘 모릅니다. 이게 이제 더더욱이나 정치적인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정치적 문제가 잘 풀리면 금방 뭐 사면 복권해서 내보내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정권 끝날 때까지도 있을 수 있고 뭐 정권이 잘못해서 못 바꾸면 뭐 계속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추해 보기에는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 상당히 강단이 있어서 그 생활을 잘 하신다고 보는데 저도 직접 생활을 해봤지만 그 안에 온돌방에서 생활하는 하루 24시간 중에 30분을 밖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밖에 없이 방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눕지도 못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망가지는 게 관절이에요. 무릎이나 허리 그리고 요 손목 자꾸 짚고 일어나니까 이 관절이 가면 생활이 불편해지면 몸이 아프니까 밥맛이 없는 거 밥맛이 없어서 잠 못 자고 이 계속 사이클 때문에 연관성 돌고 있다고요. 근데 이런 현실은 가서 직접 경험도 안 해본 이 좌파 기레기 언론 이놈의 새끼들이 매번 쓴다는 게 무슨 그 안에 내용도 모르고 네. 뭐가 깨병이니 어쩌고 저쩌고 뭐 아프니 병원에 왜 갔니 이러는데 이놈의 새끼들 싹 다 잡아다가 저 갖다 쳐야 돼 이거. 너희들이 이놈들아 가서 그 안에 가서 생활해보라고. 너희들은 나쁜 짓을 하고 좌파 새끼들은 들어갔으니까 그래도 견디겠지만 우리처럼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 엮여서 들어가서 그 억울한 시간들 견뎌보라고. 화병이 안 나는지. 근데 이런 거 열받아. 그런데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첫째는 이제 건강을 좀 지키셔가지고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예를 들어 병보석 또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사면 복권, 복권은 안 되더라도 사면 복권 해주겠어? 안 해주지. 복권하면 대통령 바로 올라가니까 우리는 이제 사면 복권 해야 되지. 그리고 태극기 집회 뭐 이쪽에서 워낙 대군이 돼서 야 이 도저히 안 되겠다 물려주고 가야 되겠다 도망가든 뭐 이럴 뿐이면 다시 오면 되는 거고
네. 하여튼 뭐 변수는 다양하게 있는데 이 정부 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하는 꼬라지를 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나 여러분들의 편지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으면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이나 시간 나실 때 서청자 앞에 가서 큰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외쳐주시고 시간 있을 때 예산의 편지를 통해서 당신 옆에 그래도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전해주면 충분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서청대 집회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언제 한번 시간 내셔가지고 서청대 가셔서 집회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실까요? 하세요. 예. 네. 다른 시청자분께서 하나 더 질문하셨는데요. 손상배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진정한 보수에 대한 가치관과 지금의 보수 우파는 어떤 정치 노선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그거는 아마 그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자유경제 시장 이 원칙을 우리가 준수하는 거고, 그리고 꼭 뭐 보수다 진보다 이걸 떠나가지고 우리나라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어떤 진보라고 이 표방하는 이런 인간들은 전부 그 흔히 말로 파리들입니다. 민주파리.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보수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파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또 반대로 애국파리가 있어요. 네. 자기가 무슨 애국하는 것처럼 뭐 보수에 대단한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어떤 이 원칙을 그대로 고집을 하고 네. 거기에 뭔가 문제를 제기하고 그걸 흔적을 지우고 거기에 대응한 이런 사람들하고 맞서서 싸워줘야 되는 거고 그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는 이런 투철한 정신이 있는 사람들. 저도 아직 그 100%는 거기까지 도달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러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태극기를 들고 아스팔트에 남아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수다 우파다 하는 이 태극기 세력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념적 개념으로 잣대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그분들이 아스팔트에 태극기를 들고 흔들었던 그 애국심 하나만이라도 그 사람들은 이미 우리가 존경해야 될 우파의 한 개인들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해 주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질문 하나. 저도 질문보다도 네. 교수님 지금 말씀을 옆에서 들으면서 감사의 말씀과 감사와 또 부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하면 이제 누구나 다 태극기 집회 사회자 이렇게 말을 해갖고 그렇게 다 알고 있는데 진짜 제가 교수님 이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들으면서 그 태극기 집회의 어떤 그 중심, 그 상징이라고 해도 결코 손색이 없다. 그래서 아까 그 태극기 집회에 관해서 어떤 그 책을 집필하시고 또 책을 내신다고 그러는데 네. 끝까지 그 중심을 잡아주셔서 지금 3.1운동에 공간한 어떤 그런 태극기 집회의 이 의미와 방향성에 대해서 중심을 잡아주셔서 좀 끝까지 그 우리의 좌표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사 이런 바람이 있고요. 그 지금 보면은 태극기 집회 한 번에 어쩌다 나오고 유튜브가 이제 많이 활성화돼서 저거 보고 뭐 훈수를 막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태극기 집회가 이렇게 분들. 저도 태극기 집회의 2세대로서 이렇게 좀 집회를 이렇게 관여하면서 보는 것은 참 우리 그 집회에 지금까지 나오신 분들은 자존심 하나 지키고 유국 충정으로 지금까지 태극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그 좌파의 그런 공격과 어떤 그 표명으로 인해서 진짜 많이 손상되어 있고 우리 좀 너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이런데 좀 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헤아려 주셔서 우리가 처음 들었던 그 순수성의 그 어떤 그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이 더 힘을 내어 주셔서 어떤 길이 되어 주십사 이런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이건 내가 이제 물론 뭐 질문이 아니더라도 좀 예. 답변을 이제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방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보수다, 우파다, 뭐 보수의 가치는 뭔가, 이래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 말고. 네. 그래, 그 지금 현재 우리가 그러면 우파는 무슨 짓을 해야 되는가? 우파 중에 몇 년째 아스팔트 나와서 태극기를 흔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모 씨처럼 매일 앉아서 방송 입이나 그냥 나불나불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얼굴도 안 보이고 누군지는 모르는데 글로서 계속 그걸 표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도 저거도 아닌데 태풍 지나가면 싹 대가리 내밀고 나야 하는 이런 보수도 있고, 네. 한때는 고관 대작이었는데 탄핵 전국에 나라가 개판이 돼갈 때 총알 나오는 거기에서 총알 한 방 안 맞으려고 피했다가 이제 총알 다 떨어지니까 그래도 내가 앞서서 가는 게 좋지 않겠냐. 뭐 다행해요. 이걸 한마디로 딱 줄이면 이제는 행동하지 않는 이런 보수는 우리가 보수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좌파가 어떻게 하든지 말싸움만 해왔던 오늘날 이 썩어빠진 보수들 때문에 결국은 오늘 탄핵을 당했고 정당이 망가지고 보수가 왕창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도 좌파들이나 지금 1세대 보수라서 모르는 게 있어요. 보수는 개멸된 거다,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단지 그걸 선거를 통해서 행위 자체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지금 태극기를 든 모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방을 다녀보면 적어도 2천만 정도는 태극기 들고 나오려면 이웃에서 다 나올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선배들의 그 무능한 그런 걸 빨리 뿌리치고 직접 행동으로 뭔가 보여주고 오늘까지 왔다 그랬으면 탄핵도 없어질 거고 좌파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득세하는 이런 건 아니었을 거다. 자, 앞으로 20년, 50년 하겠다는데 저런 꼴을 보고 아직도 방 안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이러면 이건 잘못됐다. 이제는 어떤 이유도 남녀노소 고관 대작 다 필요 없다. 무조건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줄 때가 아스팔트로 나오셔야죠. 네. 이게 왜냐면 예전에는 내가 그래도 맑게나 하고 고관대작을 지냈기 때문에 내 말 한마디 하면 먹혀들 거다. 천만의 말씀이다. 이제는 안 썼고 자생적으로 국민들이 모여서 아스팔트 위에서 3년째 이렇게 태극기를 흔드는 건 전 세계 역사 없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뭐냐. 가슴 막히네. 스스로의 그 애국심 발로가 있으면 답답하고 안 보면 더 답답하고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와서 내가 흔들고 뭔가를 하고 와야 아, 내가 그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했구나 하는, 이제 흔히 말하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보수 시대가 이제 왔다. 이게 행동 뭐 한다 이렇게 무슨 뭐 가서 폭력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딱 요래 앉아가 입만 나불나불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 맞다, 가자, 오자 이런 것들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내가 많은 그 연설에서 한때 그래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호의호식하고 그 정권의 권력의 은혜를 받고 살았던 이런 지식인들, 권력자들 이 다 어디 갔느냐. 오늘날 이 문제의 보수의 책임을 그들이 지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부 다 지하로 다 숨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시 만들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려놓으면 그들은 땅속 또 기올라옵니다. 이것 이제 다 밟아야 된다. 용서해주고 아량을 베푸고 이런 것들은 잠시 잘못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이 권력을 뺏기고 탄핵을 당해서 감옥까지 갔는데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대장부들, 이런 남자들, 이런 여자들 뭐가 필요했겠어 이거요. 그들을 지도자로 모시고 가면 앞으로 5년, 10년은 이런 또 당한다고 이게. 갑자기 뭐 얘기하고 흥분해 그러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손상대 교수님 그리고 대표님이시기도 하시지요.
우파의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엔진이 지금 시동이 걸렸나요? 아니요, 지금 아직 안 걸렸어요. 기다려야 하나요? 지금 예열 중이에요. 네, 예열 중이시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질문 한번 네. 드려볼게요. 이 예열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향후에 교수님의 전략과 각오나 이런 한마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말하는 투나 행동이나 아마 이런 걸 보고 이제 뭐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는 사람도 있겠죠. 네. 많은 사람이 당신 뭐 저 정치에 가가지고 이것 좀 어떻게 좀 확 디비보라 뭐 이러는데 저는 그 아버지 유언입니다. 한 집안에 정치로 망가진 놈은 한 놈이면 되지. 그래서 안 한다고 네. 수차게 얘기했고요. 네.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거는 누가 정치를 하고 안 하고 아니라 네. 그들이 정치를 어떻게 하는지 예. 그래도 밖에 있는 우리를 보고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을 때 제일 먼저 내가 이 배지를 달았으니까 분명히 저 밖에 있는 강수현이나 이태훈이나 손상대가 내가 조금만 삐다가 잘못하면 가만 안 둘 텐데 네. 이렇게 겁을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사회에서는 어른인데 지금 어린이나 지식이 다 죽어서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다 이러면 그런 강력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밖에 있는 예. 우리 우군이 돼야 된다. 맞습니다. 정치 전체를 몰고 가는 이런 것들은 뭐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지만 네. 적어도 보수 우파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는 너 똑바로 안 가면 이러면 알았습니다 하고 똑바로 갈 수 있는 채찍을 든 이런 조직 형태로 남아 있어야 되겠다. 그걸 내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경실련이다 참여연대다 뭐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렸는데 네네. 진정 정권을 잡고 안 잡고를 떠나서 나중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5대 우파 사관학교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신 바짝 길들여 가가지고 정치를 해야만이 네. 얘기된다. 물론 그 안에 이제 계보도 있고 뭐 서로 간에 이러다 참 어려운데 예. 정치는 사실 이거예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게 만약에 문제되면 덜어서 안 하겠다고 딱 나올 수 있어야 돼. 네, 맞습니다. 미련을 갖고 정치를 하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보수가 다 망가져뿐 이게. 맞습니다. 또 이렇다고 또 이제 국회 가라 그러거든. 근데 가면 안 돼. 왜냐하면 우리처럼 이런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 딱 밖에서 딱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사실 저 서청대만 안 갔다 왔으면 나 착한 사람이요. 조용하게 글 쓰고 뭐 강의는 아니고 뭐 연습 뭐 이런 거 하면 제일 좋은데 왜 내가 이 감옥에 와서 내가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될까? 이걸 쭉 이렇게 길을 타고 올라가 보니까 바로 정치를 하는 이런 놈들이 잘못돼서 네. 결국은 그 아픔이 이렇게까지도 오는구나. 지금도 많은 우파 세력에 진짜 열심히 했던 애국자들이 다 감옥에 또 가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이런 정치인 놈들 이런 것부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정리의 사다로. 네, 정말 사이다 핵발언 정말 가슴을 울립니다. 교수님. 아니요, 지금 뭐 사실 할 말이 많은데 오늘 방송 한 3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원래. 오늘만 날인가요? 그런데 2탄, 3탄도 찍으면 되니까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손상대 교수님, 예. 신석월 목사님께서요. 예. 우리 그 보수 분들이 그 힘있고 방황하는 보수들이 손상대 교수님 덕분에 큰 힘을 얻었다고 아이고. 인사를 전해달라고 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신석월 목사님. 제가 이제 없는 동안에 그 우리 신석월 목사님도 목소리 크잖아요. 네네. 그 표하는 하나님 외치는 할렐루야 외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꼭 뭐 목사님인데 아니라 우리 사회를 이끌고 가는 지식인층이나 엘리트층이라면 사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목소리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오늘 말하는 내가 행동하는 이런 것도 다 책임질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진정성 있게 보여줘야 그걸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그 민초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로 뭉쳐질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신서울 목사님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손상대 교수님 저희 2차, 3차 다음 주에도 기대를 한번 예. 해보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국에 이 미친 문재인 정권의 이 개같은 나라에 대적할 민초, 태극기 세력의 영웅, 우리 손상대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 태극기 세력이 나아갈 방향까지 오늘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태극기를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젠 2년간 해왔던 형식의 집회와 활동에서 벗어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하나 된 목소리를 낸다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저희가 잃어버린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욕하고 음해하지 마시고요. 우파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27일 전국 우파 걸기대회와 같이 모두 모여서 태극기 세력의 힘을 보여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자리해 주신 손상대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에서 트루스 방송 강수연의 애국 인사이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네.